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며 국내외 증시가 반등하는 와중에도 동학개미는 국내 증시에서는 매도를 선택하고 서학개미는 매수에 나섰습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이달 초 급락장 이후인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코스피에서 개인은 7거래일 중 하루를 제외한 6거래일 동안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는 미국 증시에서는 매수세가 매도세를 앞질렀습니다. KRX 게임 탑10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게임스컴에서 신작 게임을 선보인 크래프톤,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크래프톤은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게임주의 강세는 게임스컴에서 선보인 신작 및 수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올해 게임스컴에 참가하는 국내 게임 업체는 약 20개로 역대 가장 많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달 초 경기 침체 우려에서 벗어나 급반등을 계속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2주일 전부터 시작된 미 증시의 격렬한 랠리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표면 아래에서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헬스케어와 필수 소비 업종, 유틸리티 등 경기 방어주가 선전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확인시켜줬습니다. 다수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동의했고 물가보다는 고용 불안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에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미국 국채 금리는 내렸습니다. 이제는 잭슨홀 미팅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일각에서는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B컷 가능성을 열어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하죠. 과연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 시장.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지수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제자리에서 마감을 보였거든요. 네, 오늘 점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 어제 미유럽 증시도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고 뭐 비슷한 맥락으로 좀 나왔습니다. 지금 잭슨홀 미팅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과연 좀 어떻게 움직일지 향후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투자하려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힌트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그 부분을 좀 지켜볼 거기 때문에 일단 자세한 부분은 뭐 시황 정리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상단이 다소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대기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전략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 방송이 끝나는 이후에 바로 또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시황 이야기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누구나 시청 가능하니까 보시면서 내일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투자 전략들 같이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의 종목 고민도 해결을 해봐야겠죠.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해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지루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신규주 상장한 거 뭐 단타 매매하신 거 아니라면 오늘 시장 그냥 관망하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기존에 이제 좀 윗골을 좀 많이 달고요. 오늘 음봉다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기존에 좀 수급이 집중이 됐던 진단키트라든지 대마 관련된, 미국 대선 관련된 그런 부분들 좀 조정이 나오다 보니 굉장히 좀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힘드신 그런 시장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추이는 좀 살아있고요. 거래량이 뭐 터지고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지, 특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경기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어떻게 할지 일단 좀 지켜보는, 고용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리 인하를 여러분들 지금 당장 뭐 B컷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금리를 지금 급격하게 낮춘다 그래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금리 인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천천하게 저는 그냥 25bp 정도 인하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관련해서 이제 금리 인하 폭에 대한 그런 속도에 대한 그런 힌트를 좀 줄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 지금 상승 모멘텀이 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을 좀 한 단계 좀 업할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좀 힌트를 좀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차익 실현이나 이런 변수가 경계감을 좀 가지시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변동성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열어두시고 대응하셔야 되겠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대응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외바닥으로 상승하는 것보다는 쌍바닥 가능성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금리적인 부분 외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좀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관련해서도 좀 대기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최근에 좀 올라왔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또 충족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좀 지수에 영향을 좀 줄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섹터와 업종과 이제 종목에 좀 집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 키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즘에 매매하실 때 외국인들이 조금은 한 2, 3천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와요. 매수가 좀 잘 들어오는 날은 2, 3천억 정도 들어오고, 그러지 못하는 날은 오늘같이 좀 메말라 있는 뭐 300억, 400억, 뭐 600억 정도 뭐 사고 팔고 그냥 반복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날은 그냥 쉬어가는 그런 흐름으로 포지션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향후에 이제 잭슨홀 미팅 이후에 투자력을 잘 짜서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자, 그런 오늘 날이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강했었던 제약주 테마는 또 되려 좀 쉬어가고 또 다른 테마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좀 느긋하게 천천히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시장 관련해서 아직도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방송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최충성 전문가님께서 공개 방송도 진행해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공개 방송 시청하시면서 궁금증들 다 해소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좀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원준 주셨고요. 매수가가 32,000원, 비중은 60%입니다. 지금 2년 전에 매수를 했는데 많이 힘들다고 해요. 어떻게 해봐야 될지, 만약에 손절 의견을 주신다면 손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종가부터 좀 짚어볼 텐데, 원준이 오늘장 0.7%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1,460원 이렇게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니까 오히려 그 5일장에 크게
크게 시장이 흔들린 이후로 조금씩 올라와 주고는 있거든요. 만약에 손절 의견을 주시면 손절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알고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은 결단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요. 비중이 지금 많으시니까 사실 힘든 거라 일단 비중을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는 그런 의견을 뭐 제가 매매를 한다 그래도 똑같이 절반 정도는 좀 비중을 조절해서 좀 전략적으로 좀 기회비용을 살릴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2차전지 관련해서 좀 묶여있는 그런 기업이죠. 최근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전기 관련돼서 이슈가 좀 부각되긴 했는데 아직은 뭐 주가가 반응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바닥 다지고 살짝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일부는 좀 축소하는 그런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1차적으로 이제 올 수 있는 구간 15,000원 구간에서는 비중을 저는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으로 취하신다면 지금 종목에 집중하시는 것보다 계좌에 집중하시면은 지금 전략적으로 대응이 좀 충분히 가능하고 매수가 이상 지금 손실 보시는 거 이상으로 복구가 가능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겁먹지 마시고 대응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5,000원 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다른 종목 지금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다가 이게 장기 이평선 상단에 좀 위치를 하는 그러니까 15,000원, 16,000원 구간이에요. 이게 한 번에 외바닥으로 치고 오기보다는 지금 업종이나 전반적으로 이 테슬라 관련해서 그런 것들도 좀 돌아와야 되고 박스권 대응을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향후에 이제 15,000원, 16,000원 자리에서 좀 자리를 좀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저때 가서 다시 지금 절반 정도 줄이신 만큼 재투입하셔서 그때 가선 수익으로 좀 나오시는 그런 전략도 좋겠다. 어쨌든 지금은 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니까요.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좀 노리셔서 15,000원 구간에서 좀 비중을 줄이시자, 관리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원준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 손절도 충분히 할 의향이 있다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전량 다 정리를 하기보다는 15,0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줬을 때 절반 비중을 좀 축소를 하자라고 우선 들어봤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3표 시멘트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840원, 비중은 40%입니다. 자, 우선 3표 시멘트 오늘장 종가를 먼저 좀 살펴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3,3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건설주들 강할 때 그래도 같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거 단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저번에 윗꼬리 달 때 좀 진입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많은 걸 보니 단타로 그냥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건설 관련해서 충분히 좀 부각될 수 있어요. 지금 재건 관련돼서 이슈도 있고요. 부동산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는 상태이고 제가 최근에 이제 그린벨트 해제 관련된 그런 부분 지금 3가지 이슈나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멘트나 이런 부분들, 뭐 건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에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아침 방송이든 저녁 방송이든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게 건설 관련해서는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인데 실적이 아직 확실하게 턴어라운드한 상황은 아니에요. 2분기 실적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기반으로 이제 3, 4분기 하반기에 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PF 이슈도 아직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재건주나 이런 것들 제가 이제 PF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린 이유 자체는 지금은 좀 테마성으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차트를 보신다면은 앞서서 이제 윗꼬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종목을 대응할 때는 세력들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올라올 때 보면 꼬리를 굉장히 많이 달아요. 지금 검은 자리만 보시더라도 꼬리를 좀 굉장히 좀 많이 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세력들의 특성입니다. 단기적으로 확 치고 올라왔다가 다시 눌렸다가 재매집하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식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미 상승이 시작된 상황에서는 매수하시면은 손실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종목의 특성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다만 이런 상황을 거꾸로 이용을 한다면
오히려 탄력성인 측면에서 좀 바라본다면 매수가 자체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시간 투자만 하시면 올 수 있으니까 3,800원 근처 내 매수가 정확히 말고요.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그냥 손바닥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사실 거래도 많지 않은 그런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에 또 매도 자리를 또 보고 계시면은 바로 내려갈 수 있으니까 3,800원 매수가 근처 오면은 일단은 확 덜어내고 이번엔 좀 빠져나오시자. 그리고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시점이 오면 다시 들어가셔도 된다. 지금 일봉상은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직 주봉상 보면은 차트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중간중간에 꼬리가 보이시죠? 계속 부딪히면서 매집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 확실하게 3,500원 이상 좀 타고 올라오는 그런 자리가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좀 편하게 매매하셔도 된다. 다만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굳이 필요가 없을 수 있는데 말씀드린다면 3,100원 구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매수가 근처까지의 회복은 가능하겠다 들어봤으니까요. 3,800원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우선은 정리를 하시고 완전한 추세 전환이 확인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공략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이전까지도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포스코 DX 주셨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36,500원, 비중은 25%. 입니다. 물론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흐름이 나쁘진 않았지만 종가를 살펴보니까 7%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29,050원이면 아직은 매수가를 회복하지는 못한 상황이거든요. 자, 전문가님 36,500원까지의 회복 여력이 좀 있을까요? 네, 회복 여력은 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의 영광을 1차적으로는 좀 지우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포스코 DX가 좋아서 올라왔다기보다는 2차 전지가 부각되면서 이제 포스코 관련된 그룹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 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들어가시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그럼 포스코 홀딩스가 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포스코 홀딩스가 가려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테슬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야 되네.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매매를 좀 하시면은 조금의 손실,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차트상 역배열 구간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정배열 구간에서 편하게 가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2차전지 관련해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뭐 2차전지 관련주는 아니지만 ESS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2차전지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또 같이 움직여요. 포스코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반등이 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34,000원 구간 1차 목표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4만 원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이 딱 중간 자리에서 좀 매수를 하셔서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 박스권 대응을 좀 유동적으로 하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 상황에서 또 필요하다. 그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되면 그때 가서 좀 투입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은 25,000원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전략적으로 2차 전지 지금 반도체는 박스권 대응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 그 점을 좀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DX 이 기업이 좋아서 오늘 장에서 올랐다라기보다는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이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죠.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고요. 가격 라인도 제시를 좀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 1차 34,000원, 2차 4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5,000원 잡아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컴투스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48,000원, 비중은 10%인데 최근 들어서 그래도 게임주들이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장 종가를 살펴보면 1%대 강세 보이면서 39,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탈을 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게임주가 전반적으로 요즘 좀 체력 회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게임주는 이제 실적이 좀 반응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주가 상승의 요인이 신작 게임이 나올 때예요.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인다. 그 점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최근에 이제 그 BTS 관련돼서 뭐 쿠킹온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이 나왔나 봐요. 저도 해보지 못했지만
출시 2주 만에 지금 글로벌적으로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사실 BTS면은 팬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운로드가 달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까지 좀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실적 회복에 당연히 좀 이바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라보시고 기대감을 좀 한 번쯤은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BTS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좀 유명한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좀 유명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기대감 정도는 어느 정도 한 번쯤 좀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게임주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제 상장 기업이 있죠. M84? 83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기업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VFX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빈센조라든지 스위트홈 같은 것들 좀 제작에 참여했던 그런 기업인데 굉장히 굵직한 그런 기업입니다. 뭐 위즈윅 스튜디오에서 여기 투자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메타버스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고 메타버스 전반적으로 한 번쯤은 이제 세게 좀 반등이 나올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 많이 좀 쉬어갔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훈풍이 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자극이 된다면 게임, 엔터 관련해서도 지금 대부분 차트가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게임주도 가는 것들만 좀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반기에 이제 신작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와주고 관련주들 이제 뭐 엔터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도 충분히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거는 시간 투자를 좀 해서 끌어가신다면 48,000원까지는 좀 충분히 갈 수 있다. 다만 뭐 한두 달 안에 가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이게 차트가 거의 다 역배열이 마무리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두세 달 정도 올해까지만 좀 보시면은 살짝 이제 정배열로 치고 올라올 텐데 그 자리까지만 좀 인내하신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지금 비중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 보신다면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 그 자리 가시면은 뭐 이제 선택을 좀 하시고 확실하게 좀 덜어내시던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다음 목표가 5만 원 정도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도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우선은 긴 호흡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게임주, 엔터주, 동반 훈풍이 좀 불어일었을 때 48,000원 매수가 부근까지의 반등을 노려보자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대우건설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3,920원, 비중은 20%입니다. 사실 어제 오늘 건설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우선 대우건설 오늘장 종가 기준으로 1%대 하락세를 보이긴 했지만 4,185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소폭이지만 수익 구간이시거든요. 자 건설주들은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모멘텀들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네. 전략 궁금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걸 왜 못 봤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좀 살아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건설주 관련해서는 지금 투자 포인트가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선 관련돼서 트럼프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건설 관련된,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남북경협까지 좀 묶여 있잖아요. 그 재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에 대한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 특히 이제 대우건설, 이게 대형 건설사, 여러분들 건설사를 좀 투자하실 때는 단순하게 건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재건에 붙겠지라고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아요. 해외에 여러분들 진출하는 기업들은 대형 건설사들이 진행을 하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것들은 중소형 건설사 관련해서 좀 이런 것들이 수주가 많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죠. 당연히 해외 관련돼서 그런 수주, 최근에 이제 베트남 관련돼서 뉴스도 나왔는데 어쨌든 수급이 지금 굉장히 좀 살아있고 5일선 타고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수렴형도 기술적으로 딱 나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탁 치고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1차적으로 목표가는 4,500원, 2차적으로는 5,000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변동성이 이제 다소 있어요. 수익 매도를 확실하게 좀
수익을 줄 때는 확실하게 매도하시고 수익을 챙기시는 그런 전략. 앞전에 이제 음봉 달고 여기 확 딱 밀어버렸던 이 자리가 있잖아요. 또 치고 올라갔다가 이게 매집할 때 자꾸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뭐 시멘트 관련주 체크해드릴 때처럼 꼬리 다는 모습과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수익이 나줄 때는 좀 챙기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면 좋겠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수급 살아있고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잘 바라보시고 잘 끌어가 보시고 수익으로 잘 나오시면 좋겠다. 1차적으로 이제 뭐 손절 라인은 뭐 매수가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4,000원 구간 지지된 선에서는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목표가를 좀 잡아주셨는데요. 1차로 4,500원, 2차로 5,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 수익 날 때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고 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한국항공우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2,000원, 비중은 30%입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오늘장 종가를 살펴보니 뭐 소폭 밀려나긴 했지만 55,5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여전히 수익 구간이시고 30% 비중인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왔고요. 목표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들도 나왔더라고요.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좋은데 단기적인 그런 수급 21선은 이제 단기적인 단기 이평선이잖아요. 저 자리가 좀 지지되는 선까지만 좀 보유하시고 왜냐면 이거 매수가 까딱하면은 여기 조정이 한번 나와서 살짝 한 번 더 그냥 밑으로 돌아가면 이게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개인 물량을 좀 덜어낼 때 앞선 자리처럼 여기 상승이 나오다가도 한번 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승 나왔다 지금 미는 자리가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매수가까지 올 수 있어요. 전략적으로 지금 좀 대응하시고 복리 관점을 노리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뭐 이게 밀지 않고 21선을 좀 지지를 해준다면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 다만 21선 이탈되면은 일단 수익을 확 일단은 좀 챙기시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은 55,000원 좀 제시해 드리고 주가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반복이 나오는 건 사실 여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45,000원부터 55,000원까지 여기 지금 박스권에 좀 갇혀 있잖아요. 상하단 이 자리에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한 돌파, 상승 모멘텀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방산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와야 돼요. 최근에는 조금 조용했죠. 물론 하반기에는 이런 수주라든지 이런 모멘텀은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으나 지금 확실하게 박스권을 좀 돌파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인 그런 목표 구간은 6만 원,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65,000원. 그리고 이거는 사실 뭐 상관없이 만약에 단기적인 제가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만약에 단기적인 거 상관없이 나는 그냥 이거 쭉 끌어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뭐 2, 3년 끌어가셔도 괜찮은 그런 섹터이고 업종이고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2, 3년 그냥 쭉 끌어가셔도 사실 상관없다. 이 부분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은 전혀 문제 없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21선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6만 원 선 노려보자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수익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밖에도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저희 지금 계속해서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남겨볼 수 있으니까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셀트리온을 주셨고요. 매수가 20만 원, 비중은 10%인데 원래 비중이 6%였습니다. 그런데 전일장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 10%로 채웠는데 1, 2년 정도 홀딩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듣고 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괜찮을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떻게 전망할지 궁금하다라고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장 종가를 보니 20만 2,500원인데 이 종목 1, 2년 정도 홀딩하기에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1, 2년까지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일단은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항상 제약바이오는 좀 변동성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뭐 방산주나 여러분들 뭐 그런 건설주 이런 것들은 1, 2년 끌어가세요. 조선업종 이런 것들 좀 무거운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1, 2년 끌어가세요 하면 여러분들 잘 끌어가시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1, 2년 끌어가세요 라고 해서 막상 딱 사셨다가 한 10% 떨어지면은 이거 팔아야 돼요. 바로 물어보세요. 제약바이오는 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뭐 끌어가시는 전략도 양호하고 지금 주가 자체도 주봉상 좀 바닥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갓 박스권을 좀 벗어났고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진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1, 2년 끌어가시는 전략도 괜찮지만 만약에 진짜 변동성이 괜찮다라고 하신다면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1차적으로 지금 목표하시는 그런 구간 이 만약에 단기 스윙 관점으로는 1차 목표가 22만 원 그리고 25만 원 좀 체크해 드리겠고 일단 아무리 못해도 25만 원 정도는 좀 넘기신다는 그런 과정이라면 1, 2년 정도 끌어가 보시는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겠다. 어쨌든 셀트리온 관련해서 지금 갓 박스권을 벗어났어요. 여기 17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이 박스에 좀 갇혀 있다가 이제 뚫어낸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횡보를 한 기간만큼 여러분들 이 기간만큼 상승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거의 이 구간이 27만 원 정도 돼요. 아무리 못해도 제가 좀 보수적으로 25만 원 말씀드린 건데 27만 원까지는 지금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 자리 넘어가면 사실 수급이 좀 붙어가지고 30만 원 이상도 좀 뚫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너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비중을 또 왕창 담아다가 그러실 수 있으니 일단 적절한 비중, 딱 10% 비중이시라면 1, 2년 정도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괜찮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중이 너무 크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1, 2년 정도 홀딩을 해보는 전략도 좋은데 다만 제약바이오 섹터가 원체 좀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같은 변동성이 좀 싫다 하신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22만 원 그리고 25만 원 이렇게 잡아주셨으니까요. 좀 성향에 맞게 전략 골라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테크윙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52,600원, 25% 비중 인데 지금 매수한 지 한 달 정도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손실이 너무 커서 매수가 복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거든요. 자, 오늘 종가를 먼저 좀 살펴보니 오늘 장에서도 3%대 하락세가 좀 나타났고요. 45,200원 이렇게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 매수가도 좀 이탈을 했고 비중이 25%면 적지는 않은 상황인데 문자 주신 것처럼 매수가 부분까지 회복 여력이 있을까요? 매수가까지는 뭐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자리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굉장히 좀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단에 이제 4만 원짜리가 이탈되면은 결단을 좀 내리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자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52,000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자극을 좀 줄 수 있어요. 변동성이 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실적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궁극적으로는 이것들이 올라가야 테크닉도 좀 따라가기 때문에 형들이 좀 움직여 주는지 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차트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매수가 괜찮아요. 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쉬었네라고 그냥 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살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게 차트가 지금 보시면은 바닥부터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지금 5만 원부터 7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바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쉬어준다면 밑자리까지 엄청나게 쉴 수 있다. 2, 3만 원까지도 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박스권 대응만 딱 정확하게 대응을 하시고 확실하게 진짜 좋은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으로 포트를 어느 정도 교체하시는 것도 확실한 상승을 돌리는 그런 모멘텀이 안 나온다면 일단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좀 투자 전략으로 남겨놓으시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코멘트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실적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도 매수가 부분까지의 회복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파미셀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9,700원, 비중은 20%인데 2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차피 좀 오래 기다린 김에 조금 더 기다리면 될지 아니면 좀 많이 걸린다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보는 게 좋을지 고민된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파미세 오늘장 종가 먼저 좀 짚어볼 텐데 자, 파미세 오늘장 종가 기준 3%대 하락세 보이면서 7,040원 이렇게 형성했거든요.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장기간 지켜본다면 매수가 부분까지 회복 여력이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 장기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대응을 하셔야 돼요. 그냥 들고 계시는 것보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삼각수렴형의 정석이 지금 나왔습니다. 상승하고 딱 절반 하락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수렴형하고 눌림목만 잘 이용하시면 매매가 쉽다.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들 돈 버실 수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5에서 10거래 기본적으로 눌림목을 만들죠. 근데 요즘에 수급이 좀 강하게 붙는 종목들은 3, 4거래 정도만 눌림 나오고 그냥 위로 쏴버려요. 눌림목을 만드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가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 눌림목을 만드는 건데 개인들이 붙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굳이 눌림목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 없게 그냥 가버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이유는 지금 비중이 살짝 좀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한 5% 정도 선에서는 충분히 좀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지금 7,000원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살짝씩 하셔서 비중 한 5% 정도만 담으시고 매수가를 조금 낮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상승하고 눌림하고 상승하고 눌림 나오고 이거 다음 상승 나오면요.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취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있는 거고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 이 이슈가 한순간에 좀 커지지 않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빠지니까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시는데 거래량이 뭐 동반되고 빠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여유롭게 추가 매수를 오히려 하고 10,000원까지 좀 바라보신다면 이번엔 수익권으로 좀 빠져나오실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파미세 관련해서 지금 시장에서 좀 수급이 받쳐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취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수가 회복을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데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죠. 자, 다음 상승의 10,000원 선을 노려볼 수 있으니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대한항공 주셨습니다. 자, 매수가가 24,300원, 비중은 40%입니다. 추가 매수를 계속 하면서 2년째 들고 있는데 매수가 도달을 언제쯤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대한항공 오늘장 종가가 22,250원입니다. 지금 2년 내내 추가 매수를 했는데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이번에는 좀 빠져나오시자. 이거 대한항공 매수하신 분들 많이 봤는데요. 수익 보셨다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뭐 대한항공 관련해서 좀 부각됐던 때가 예전에 한진칼 관련해서 지분 이슈 있을 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분쟁 이슈 있을 때 그때 주가 상승이 엄청나게 나왔고 지금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M7 내에서도 이제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소비재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 수급이 더 옮겨가고 경기가 여러분들 회복되면은 미국은 소비의 나라죠.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의류, 화장품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최근에 워렌 버핏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화장품 관련해서 좀 투자했다 이런 소식 좀 보셨을 건데 어제도 제가 이 부분 좀 말씀드렸고 어쨌든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휴가철도 다가왔기 때문에 사실 근데 좀 꿈쩍을 안 해요. 근데 한번 좀 이번에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뭐 소비 이런 쪽까지 다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많이 쉬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쯤 좀 반등 나오면 그 자리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 나오면은 24,000원까지는 좀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일단 비중이 너무 많으시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저 자리에 오면은 비중을 다 덜어내시던지 아니면 절반 이상은 좀 덜어내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 좀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딱 매수하신 그 시점부터 박스권에 좀 갇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팔고 나면 좀 올라가실 수 있어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기대되는 대한항공이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보합권 매도해서 현금 확보하시고 수급이 강하게 가는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5,000원, 2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구간 자리를 좀 잡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 자리에서 진입하시자. 지금 사실 경기 침체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여행 가고 이런 게 지금 부각될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좀 기억을 해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24,0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좀 대폭 축소를 하고 대응을 해보는 게 좋겠다 들어봤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공개 방송까지 시청하시면서 내일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투자 전략들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황 공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공개 방송도 같이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증시는 뭐 대응도 어렵고 여러 가지 변동성을 야기할 만한 이벤트들도 있다 보니까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과연 이런 가운데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하루 종일 보고 있었는데요. 네. 봉을 만들었어요. 제가 어제 딱 십자, 근데 어제 종목 진다 했던 종목입니다. 네, 아침부터 제가 딱 체크하고 있었는데 십자로 마감이 될 줄 알았는데 살짝 밑꼬리 달고 봉을 만들었어요. SY 스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네. 재건 관련해서 여러분들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일단은 뭐 화성 밸브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재건주 다른 것들 좀 부각됐던 종목들도 많지만 이것처럼 지금 강한 종목이 없다. 지금 뭐 새로 나오는 그 종목 중에 굉장히 좀 핫한 신인 왕 뭐 이런 개념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SY 스틸텍 뭐 기술적인 부분 오늘 십자를 딱 만들고 이쁘게 딱 만들었으면 제가 딱 깔끔하게 말씀드릴 텐데 이거 바로 돌파 매매가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5,100원 뭐 가격 전략부터 제시해드리면 5,100원 매수가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5,350원 이 자리 넘겨주면은 이제 신고가 이게 신고가 가는 패턴이거든요. 6,000원 이상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자. 지금 트럼프 관련된 이슈도 있고 지금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이제 머릿속에 남으실 것 같은데 그린벨트 관련된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건설 관련해서는 투자 포인트가 3가지다. 지금 시장에 모든 이슈들, 좀 핫한 이슈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내일 오전에 제가 또 방송에서 이거 할 거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대안주로 SY 스틸텍을 좀 꼽아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 상승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추후에 시장 보면서 좀 유동적인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전문가님 방송 잘 좀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전문가님 제가 유튜브 댓글창을 보니까 지금 내일이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마의 금요일 이러면서 좀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에서는 또 어떤 시황적인 전략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마의 금요일이라고 하시는데 전 금요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히려. 네, 전 월화수목금 중에 금요일 매매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죠? 시장이 쉬잖아요. 거래가 많지 않잖아요. 얼마나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전략을 짤 수 있고 포트를 구성할 수 있는 딱 시장입니다. 팁을 주고 다음 주에 바로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잭슨홀 미팅 이후에 여러분들 시장 전략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변곡점에 있죠. 제가 박스권을 여러분들 그려드렸던 지금 상단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될지, 그리고 전략이 사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좀 집중을 해야 여기저기 폴짝폴짝 잘 뛰어다녀야, 제가 어제 강연회에서도 종목을 좀 체크하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이따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 시장이 올라갈 때 잭슨홀에서 이제 좋은 이슈를 좀 던져줬을 때에 대한 그런 전략, 좋지 않은 그런 이슈를 좀 던져줬을 때에 대한 전략. 근데 저는 또 그 생각도 해요. 좋거나 좋지 않거나를 생각하시는데 뜨뜨미지근하게 좀 던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럴 때 전략을 좀 어떻게 짜야 될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보다 종목에 여러분들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포트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잠시 후 이제 앵커님도 잠시 들렸다 가신다고 제가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따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이제 끝나고 바로 이어서 공개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저도 함께 공개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장 궁금증 잘 해소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들도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장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표 시멘트는 3,800원 매수가 근처에서 정리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니까요. 그 선까지 홀딩 전략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코 DX는 박스권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반등 목표치로 34,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대안주 SY 스틸텍인데요. 추후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